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해자축 경금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의 사주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요 사주는 제 사주가 되겠습니다. 요 사주는 고 정주영 회장님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요 사주는 윤석열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경금 일간이 되겠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해, 자, 축, 월에 한겨울에 태어난 사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주를 간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조우용신의 적용을 최우선적으로 받습니다. 즉 차가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따뜻한 기운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굳이 용신이라고 한다면은 이 네 사주의 공통점이 화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를 갖다가 이렇게 밀어주는 목의 기운이 또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 좋은 거 따지자면은 이렇게 한겨울이니까 수 기운이 강하니까 수가 기신이 되겠습니다. 꺼릴 기자 기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수도 안 좋지만은 수보다 더 안 좋은 게 요 수를 밀어주는 금의 기운이 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이 늦가을서부터 겨울까지 아주 안 좋습니다. 대학 수능 시험 끝나고 한 열흘 뒤에 또는 겨울방학 시작하기 열흘 전 정도 이런 늦가을에 이 금의 기운이 오게 되면 더 안 좋았던 속담에 때리는 시애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울 정도로 지금 윤석열이 탄핵됐는데요. 윤석열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금과 수의 기운이 안 좋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상병 사건도 물과 관련돼서 또 어딥니까? 할로윈 데이에 사고가 일어났던 날도 늦가을 이런 금수의 기운이 올 때 안 좋아지는 사주 간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조우용신 말고 오행의 형세와 분포를 살펴보는 억부용신 어떠한 두 오행이 대립적으로 있을 때 통관시켜주는 통관용신 또 사주 내에 고립된 오행이거나 강한 편관이 있거나 이렇게 사주 내에 어떠한 병이라고 있을 때 이러한 병을 제거해주는 약의 오행 병약용신으로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또한 사주가 목화토금서 어느 한 곳에 쏠려 있을 때는 전왕용신이라고 그래서 종격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격사주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격국이라고 그래서 사주 내에 가장 강한 기운 격국을 살펴봐서 격국이 제대로 잘 서 있으면 좋은 사주가 되겠고 또 사주 내에 용신이 있으면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내에 가장 강한 기운을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어서 경신일주가 되겠습니다.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의 기운 못지않게 정사라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관, 요거는 편관.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일 강한 기운은 금의 기운과 이 화의 기운, 화극금으로 관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요 화의 기운이 간여지동으로 있어서 이 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의 기운이. 요 사주는 저의 사주가 되겠는데요. 저는 관은 있지만 제일 강하게 보이는 게 요 인성의 기운, 정인 하나하고 편인 두 개. 그래서 저는 인성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사주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경신일주, 간여지동으로 일주가 강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금금목으로 정제, 이 재성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은 재성의 힘이 아주 강합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해묘미, 삼합에 반합을 이뤄가지고 재가 굉장히 강하다. 물론 일간 튼튼하고, 저도 경금일간에 유금이 지지에 있어서 일간이 아주 신강합니다. 그러면서 인성이 강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아주 일간이 튼튼하면서 관의 힘이 강하고, 저는 인성의 힘이 강하고, 정주영 회장님은 재성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윤석열 사주에 있어서는 이 경금이 옆에 비견이 하나 있을 뿐 지지에 이 금의 뿌리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간이 강하지 못하다가 되겠습니다. 윤석열에게 가장 강한 기운은 요 자수, 또 계수, 어찌 보면은 이 상관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 하겠습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갖다가 사하게 한다. 옛날 말로 영모에 비상계엄 한 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상관의 기운이 강해서 직장에 있을 때 직장 상사를 갖다가 처박는, 대드는 이러한 상관의 기질이 강한 것이 신기하게 사주대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간의 뿌리에 대해서 다시 네 사람을 살펴보면 경금의 뿌리가 요 신금 속에 그냥 간여지동으로, 또 사중의 경금, 아주 튼튼합니다. 저도 유금 속에 겁재, 양인으로 있고, 축 속에 개신기에서 신금이 있고, 술 속에 신정무에서 신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이렇게 유금의 뿌리 내리고 있지만 축 속에 또 술 속에, 그래서 아주 이 경금이 금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주영 회장님도 밑에 간여지동으로, 또 축중에 개신기에서 정주영 회장님도 굉장히 강하다 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신왕, 아주 일간이 튼튼한 신왕하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신왕 관왕이다. 관이 강하고, 또 저는 신왕 인성이 신왕 인왕이 되겠습니다. 인성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지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한 권세, 명예, 고위관직에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저는 인성이 강한데, 저는 교직에 33년여 있었지만 명예퇴직할 때 하나 올려줘서 교감의 명함, 그런데 원회의에서 그만둠, 끝날 적에 교감 소리 들었지만 하루짜리. 저는 교직에 있을 때 이러한 관에 대해서, 어떠한 명예, 출세, 여기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심 뒀던 것은 요 인성. 저는 학자라고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제일 인생길에서 바랬던 것은 대학 교수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직에 있을 때 하다못해 부장을 단 1년도 안 했습니다. 출세에 교장에 좀 눈이 먼 사람들은 악착같이 부장하고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는 나 조용히만 있게 해달라. 도서실, 도서관 근무를 한 15년, 20년 했습니다. 또는 교무실에도 연구과, 연구소, 교과서, 이렇게 인성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참 사주대로 제 인생길이 흘러왔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금생수, 요거 식신이 되는데, 여기에 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신생재, 수생목. 그런데 또 이 해묘미가 반합으로 목의 재성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재성의 기운이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사업가 이런 쪽으로 대성할 수 있었던, 정주영 회장님은 신왕 제왕이 되겠습니다. 신왕 제왕, 사업가가 되는 거죠. 근데 정주영 회장님에게 보면은 이 관이 이렇게 화급금에서 관이 2개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정주영 회장님에게도 이 관에 뿌리가 없습니다. 즉, 이 불기운이 지지 속에 한 군데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에게 이러한 관의 힘, 어떤 권력이나 어떠한 국가 고위직에 좀 인연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뭐 통일국민당을 창당하셔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은 이러한 관을 떠받쳐주는 기운이 없기에 대통령 선거에 좀 실패한, 사주적으로 좀 관이 좀 약해서 안 된다. 물론 대운에서 잘 들어왔을 때는 좀 상관이 없겠습니다. 미스테리의 사주가, 윤석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재관이 없습니다.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없어서 이 사주로 보면은 한 5급 공무원 하면은 최고다 이렇게 되는데, 이 윤석열에게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이 갑오대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오대운이 오다 보니까 이게 재관이 목생화로 해가지고 이 사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재관이 지난 1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갑오대운에 검찰총장을 해먹고 대통령까지 해먹는, 사주가 정말 딱딱 맞는 게, 그런데 올해가 이 갑진대운이 되겠습니다. 갑진대운이 와서 갑은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데요. 갑무경, 천상상기도 이루고 괜찮은데, 진이 오니까 이 진토가 적천수에 화치 승용이라고 그래서 이 불이 치열하면은 용을 타라. 진토가 오게 되면은 뜨거운 사주에게는 중화를 맞춰줘서 좋지만은, 이렇게 축축한 차가운 사주에 진토가 오게 되면 화기를 쫙 빨아들이는, 즉 더 차가움을 더해주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신자가 오게 되면은 신자진 삼합을 이루어 가지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윤석열에게 이 갑오대운의 끝입니다. 이제 2달도 안 남았어요. 대운이 한 6개월 정도 미리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미리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오대운의 약발이 다 떨어진, 오히려 축축한 기운이 와가지고 윤석열이 탄핵에까지 지금 들어간, 윤석열을 요 겨울 내년 입춘이 되기 전에 끝장을 내야 합니다.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일어설 수 없게. 그런데 내년 또 입춘 이후에는, 올해가 갑진년인데 세운상으로 하자면은 내년에 을사년에 불의 기운이 와서 조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관의 힘으로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참 최고로 관의 힘이 좋은, 정주영 회장님은 뿌리가 없어서 관의 힘이 좀 약한, 그러니까 어떠한 고위직, 어떠한 국가 권력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되지 않는 신왕 제왕으로 재물복은 있지만 이러한 관의 힘은 약한, 윤석열은 재물복도 없고 관의 이러한 복도 원래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재라는 게 남자한테 여자가 됩니다. 근데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이 진 속에 을목이 있고 밑 속에 을목이 있습니다. 여자, 재물의 복이 이렇게 지장간에 숨어 있는데,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은 떳떳하게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주적으로 말하자면 재물복, 아내복이 없는, 또 관이 없으니까 어떠한 관직에 나아갈 팔자도 되지 않는, 옛날 같으면 무관팔자라고 그래서 야 너는 관직에 나아갈 생각 버려. 대운빨이에서 지금 대운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관의 힘을 살펴봤고요. 인성의 힘이 제일 강한 사람은 똑같이 토생금으로 인성인데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월지가 정인이고 이렇게 천간에 또 떴으니까, 개신기 하면은 기토가 무토로 떴다면 인성이 강해서 이 중에서 그래도 학문에 제일 열중할 수 있는, 학문에 제일 뜻을 둔 사람이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학부는 강원대학교 4대 국어교육과지만 대학원을 갔다가 석박사 과정을 한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 한문학 박사, 이런 인성의 힘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의 사주를 보게 되면 요게 인성인데 이렇게 시지에 그냥 좀 어찌 보면 찌그러져 있는, 정주영 회장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라 하겠습니다. 그 장남이라서 집에서 공부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정주영 회장님은 사주 구조상
나는 공부보다도 학문보다도 제 해묘미 이렇게 단합을 짰으니까 또 이렇게 연간에 떠 있으니까 이 재에 관해서 아주 그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토, 요게 인성인데 지장간 속에 인신사에 전부 다 무경병, 무가빔, 무인경, 무병각 이렇게 무토가 지장간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이러한 인성, 학문에 관해서 상당히 뛰어난 관심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 때 초등학교 교사, 당시에 대구 사범학교 공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공부에 관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좀 한가닥 인성의 기운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강하고요. 정정 회장님은 인성이 좀 미약해서 그런지 학문에 큰 뜻을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원래는 윤석열도 이 편인, 정인 이렇게 인성이 있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다른 세 사주에 비해서 윤석열 요 일간이 좀 신약합니다. 일간이 조금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떠한 좀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는 일간이 좀 신약한 사람이 자신이 한 말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허언하고 제멋대로 그냥 실없는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지금 이렇게 사주 네 사람 딱 놓고 보니까 이렇게 일간이 간여지동으로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정 회장님은 일주가 같다 보니까 좀 쎄쎄쎄 이렇게 마음이 잘 통했던 저도 아주 굉장히 강인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나사못을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데 윤석열은 허당 정정 회장님 사주에 있어서 이 목이 재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목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래서 좀 건설, 토목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에 그 건설과 토목, 현대건설 이런 쪽에 관련이 있고 또 이 경신이 이게 쇳덩이, 쇠 또는 어떠한 기둥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쇠에서 자동차와 연관된 사업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주에 특징적으로 인신사해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역마살. 박정희 대통령의 일생을 보면은 구미에서 대구 사범학교로 그래도 고향 떠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그 다음에 대구 사범학교 나와서 초등교사를 좀 하다가 만주로 가게 되죠.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거기서 일본 갔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역마살 기운 그대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정지영 회장님도 해수가 해와 신이 역마살인데요. 해가 바다 외국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신도 이렇게 조금 많이 활동적인 그런데 신기하게도 윤석열에게는 역마살도 없습니다. 역마살도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 미토가 역마의 성격을 좀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 미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좀 돌아다닙니다. 또 이 미토가 앞에다가 입구자를 하면은 요 만미자가 됩니다. 사주에 요 미토가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 좋아하는 그 윤석열도 좀 식탐이라고 할까요? 먹는 거 관심이 높겠습니다. 제 사주에 철새 개금이라고 그래서 묘, 유, 술 요 세자가 있으면 철새 개금이라고 그래서 활인업 이렇게 이런 사주 이런 쪽에 관련이 있다. 사주대로 되겠습니다. 또 사주에 술해 천문성이 있는 사람 역학에 관심이 많다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주에 이 편인이 강한 사람 편인이 이 편자가 치우칠 편자가 되겠습니다. 치우칠 편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것보다 조금 삐딱한 치우쳐 있는
그래서 이 사주에 편인이 강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주 역학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또 제 사주가 이러한 사주 명리학, 꿈의 몸 이런 관심이 많은 게 원칙적으로 이 겨울생들이 음양으로 따지자면은 음이 되겠습니다. 음이 되는데 원래 이 사주나 이러한 명리학이 어떻게 보면 좀 음의 세계, 귀신의 세계에 들락날락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추월의 경금이 사주 연구하고 그러는데 최적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박청화, 박청현 두 형제분도 추월의 경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윤석열도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고 이러는데 차가운 사주다 보니까 이 차가운 게 음양 따지면 음에 해당이 되는데, 음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귀신하고 좀 가까운 이러한 음적인,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 화가 강한 사람이 기독교, 이렇게 교회 가면 조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음은 차분하고 아주 이렇게 좀 들어가는, 김건희가 그런 무속 사주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는데, 김건희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김건희도 이러한 그 지지에 신자, 아주 물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여자로 말하자면 좀 음기가 강한 셈이죠. 음기가 강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성욕에 대해서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간통사건, 박철의 아내였던 옥소리가 간통사건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김건희 사주와 옥소리 사주하고 또 사촌지간이 됩니다. 이렇게 여자 사주의 음기가 강한 사람들이 성욕이 좀 강하다. 이렇게 경신 또는 이렇게 양인으로 이렇게 일간의 뿌리가 튼튼하고 강한 사람들이, 좋은 점으로 말하면 강한 추진력, 굳건한 그 의지, 이런 점에서 아주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이러한 성격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님이 하신 말 중에 유명한 말로 해봤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강인한 의지로 돌파해 나가는, 제 자신이 경술, 괴강살이라 하겠습니다. 개축은 백호살, 그러니까 사주 내에 신살 개념으로 이러한 괴강살, 백호살, 또 토생금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사주인데 괴강살, 백호살, 저도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난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이렇게 일간이 강한 사람은 그러한 도전정신, 강인한 의지, 인내력이 좋다 하겠습니다. 정정 회장님도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일주가 튼튼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일간에 뿌리가 없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그냥 꼬꾸라지는,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가보대운의 그 운빨로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추운 혹독한 겨울에 이러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헤쳐나갈 능력이 좀 없다고 봅니다. 사주의 명과 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국의 8자를 갖다가 우리가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0년마다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명 다르고 운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러한 운명이라는 말 속에는 타고날 때에 천부적으로 정해진 명과 또 세월에 따라서 달라지는 10년마다 변하는 대운, 1년마다 변하는 세운, 월마다 변하는 월운, 일마다 변하는 일운, 2시간마다 변하는 시운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명이 좋아야 하느냐, 운이 좋아야 하느냐. 명도 좋아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어떤 게 더 좋아야 되냐?
윤석열의 경우에 보면은 명은 개떡인데 그래도 운빨에서 갑오대운이 와가지고 검찰총장에 대통령까지 해먹는 거 보면 이 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이 튼튼하니까 대통령, 뭐 인성이 강하니까 뭐 학자, 학문 연구의 길, 예, 제가 대한민국에서 꿈의 몽 또는 한자의 파자, 한자의 문자 유희에 대해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길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 회장님 이렇게 재성이 강한, 이렇게 보면은 사주의 원국대로 또 팔자가 흘러가는, 그래서 이 흔히들 이 명을 갖다가 태어날 때의 자동차 차종에 비유합니다. 누구는 제네시스로 태어나고 누구는 티코로 태어나는. 그러면 이 운은 뭐냐? 비유하자면 이 차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로, 여건, 뭐 상황 또는 이것을 운전하는 그 운전수,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도 좋아야 되지만 운전수가 운전 실력이 뛰어난다든지 도로가 아스팔트, 뭐 고속도로 이러한 여건 상황이라면 더 좋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또 저는 이 상관도 강합니다. 축을 갖다가 수로 보게 되면 상관 기운도 굉장히 강하죠. 저도. 그래서 이 입력의 인성과 출력의 상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직에 있었던 것이 뭐 이러한 인성과 상관을 갖다가 쓴, 예, 뭐 어떻게 보면 제 사주가 상관 경관이 되어 있지만 이 정관을 갖다가 이 개수가 좀 방해를 한, 정제충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정인이 있어가지고 토국수로 상관 폐인이 된, 그래서 이 상관을 갖다가 좀 적절하게 좀 눌러주는, 예, 사주의 명조도 좋아야 되지만 사주의 운도 좋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대운을 갖다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사람 전부 다 남자니까, 남자가 여기 음간이니까 대운이 역행하겠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도 역행, 저도 역행, 정주영 회장님도 을목 음간이니까 역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양간이니까 윤석열만 순행한다 하겠습니다. 자, 월지 기준에서 윤석열에게 있어서 이 자월이 되니까 그 다음에 대운은 축, 지지만 보겠습니다. 해자축, 그 다음에 여기 임묘진, 그 다음에 사오미,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네 사주에서 제일 필요한 게 화가 되고 이 화를 밀어주는 목의 기운이 좋은데, 참 윤석열은 그래도 이 아주 맨 처음 대운 빼놓고 임묘진 사오미로 해서 이 목화대운으로 그래도 거의 60년을 갖다가 찾아먹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은 운빨은 좀 좋은 셈이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 대학 교수, 어린 시절 잘 먹고 잘 살아온, 예, 운빨은 좋습니다. 목화, 자신의 필요한 대운이 뭐 한 20대부터 이렇게 다 들어온, 예, 이 대운이 우리 사람이 뭐 120년까지 산다 그러면은 30년씩 해서 목화금수가 120년 누구나 다 골고루 찾아먹게 되지만 우리 사람이 한 8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그것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여기에서 자신의 용신 대운이 들어와야 잘 나가지. 저처럼, 예, 제 대운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제가 구대운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이 화대운과 목대운이 좋은데 이 59세부터 화대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주로 보게 되면 59세서부터 화대운에 용신대운이 들어온,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뭐 89세부터 이제 이렇게 목대운으로 가겠죠. 이렇게 차가운 사주에게 있어서는 목대운과 화대운이 좋은데 아쉽게도 저는 팔자에 이 목대운을 갖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좀 아쉽죠. 그래서 뭐
사주에서 보면은 이 수가 나쁜 게 아니라 요 수를 밀어주는 금이 더 나쁘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목의 기운이 오면은 그거야 빰빠라 빰빠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아쉽게도 목대운을 맛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요 위에가 요 2, 12, 22, 32 예, 박정희 대통령의 대운이 요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신해, 예, 요 신해가 있지 않습니까? 중대 발견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대운의 흐름과 제 자신의 대운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저보다 한 27년 정도 먼저 스타트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월주가 신해 아닙니까? 그런데 제 대운에 19세부터 신해 대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술, 기유, 무신, 정미에서 현재 제가 이 정미대운의 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정미대운의 끝자락. 예, 박정희 대통령은 32세 전까지 신유술 사주가 역행하고 있는데요. 수금화 똑같이 금의 기운이 왔습니다. 31세까지. 그러니까 이 금의 기운은 그렇지 않아도 금이 좀 강한데 금의 기운이 왔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 31세까지는 대운이 별로 좋지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데요. 조용신상에서 금의 운은 안 좋은데 요 술토, 요 무토, 요 술토와 무토가 조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의 운이 좀 안 좋은 가운데 그래도 요 술토와 무토가 좀 도움이 됐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대운이 이렇게 차가운 축월색인데 개축 여기 말고 그 다음에 이 수의 임자 대운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의 대운도 이 금생수로 아주 수기운이 더 강해진, 그러니까 제 사주를 보면은 대운의 흐름이 어려서 아주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언젠가 제 사주를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몇 살 때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한 대여섯 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춘천에 최양강이라고 있는데 동네에 형이나 친구들과 여름에 강가로 놀러 갔다가 제가 물속에 빠져서 저는 이 물이 귀신이 되겠습니다. 물이 저한테 아주 안 좋은, 또 이 물을 밀어주는 금의 기운도 아주 안 좋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금의 기운이 안 좋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할 때 권총, 쇠붙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 금의 기운이 하루를 쉬자면 저녁 무렵이 되겠습니다. 저녁 무렵에 이렇게 되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 신축년에 전동 톱날에 의해서, 전동 톱날이 금 아닙니까? 손가락 일부가 잘려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해에 그러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신축년에 제가 정미대운에 와 있는데 축술미 삼형살이 또 짜여져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축술미 삼형살 말고 이 정유년에 사유축하게 되면은 살을 충하는 해자축이 삼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년이 해자축이 삼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의 축이 날삼재가 되겠습니다. 해자축, 날삼재가 되던 해에 손가락 잘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귀신인 금에 의해서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참 신기하게 윤석열이 올해 갑진년에 아주 최악의 해가 되겠습니다. 요 자도 삼합하면은 신자지, 요 실을 갖다가 충하는 인, 방합해서 인묘진이 윤석열에게 삼재가 되겠습니다. 자, 요 진이 날삼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삼재 중에 이 날삼재가 최고로 안 좋다고 하는, 윤석열에게 2달만 후딱 지나가면 날삼재에서도 벗어나는데 그냥 거기에 코를 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을사년인데
요 사가 이렇게 오게 되면 또 사주 용어에 천라지망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년에 을사년에 진사, 라망에 걸려들게 되겠습니다. 뭐 영어의 몸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윤석열은 운 좋게 대운에서 이 목 순행하는 바람에 겨울 다음에 봄의 목과 여름의 화가 60년간 찾아먹습니다. 그런데 요 세 사람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해자축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정주영 회장님은 대운이 역행하는데 이렇게 겨울의 문턱에서 뒤로 빠꾸 하니까 금, 화, 목이 되겠습니다. 저하고 다른 점은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서부터 대운이 시작하는데 저는 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앞에 20년간이 이렇게 금수로 좀 차가운 대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동네 형아가 참 이렇게 뗏목 같은 거 있습니다. 타고 와서 생을 포기했을 때 제 손목을 탁 잡아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그 어머니가 고혈압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참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주 좀 한많은 이 한이라는 게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중3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3,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 3학년 참 학창시절에 어머니가 쓰러지시니까 집안의 모든 것이 좀 무너져 가던 제가 저희 중학교 때는 수학여행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굴러가가지고 수학여행 폐지 그랬다가 고등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저는 뭐 어머니 아프시니까 집에 아버님에게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못 간. 수학여행 못 가고 춘천고등학교 도서실에서 2층입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저녁 한 10시 뭐 지나선지 밖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나가보니까 수학여행 갔던 버스가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도서관 2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세상에 그렇게 버스가 아름다운 아주 멋있는 알록달록 아주 그냥 근데 그 들어오는 그 버스를 보니까 제가 참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야, 저렇게 수학여행 갔다 오는데 나는 수학여행을 못 갔구나. 제가 뭐 고등학교 무렵에 뭐 사주에 대해서 뭐 관심을 뒀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한 10여 년 전에 꿈의 몽은 한 30여 년 이상 했는데 10여 년 전에 이 갑오년입니다. 갑오년에 제가 사주 공부를 시작했는데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딱 10년 됐습니다. 이렇게 사주 공부하면서 보니까 저한테 이 수가 또 금이 안 좋게 작용하는데 제 어린 시절이 이것도 축토가 아니라 수로 본다면 그냥 물바다입니다. 또 금수 이것도 안 좋은. 그 다음에 한 29세부터 30대부터 한 58세까지 또 금운으로 왔습니다. 금운으로 오니까 제가 금운도 저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도 요 술토, 요 무토 요게 조토가 돼서 조우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됐던 이렇게 되지만 또 뭐 세운에서 이렇게 모군이나 화운에 이걸 좀 입었겠죠.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그 대운을 갖다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춘천에 이 소양강 댐이 있습니다. 소양강 댐이 춘천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콧구멍 다리라고 뭐 다리도 있고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한 이 정도의 이 송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마가 져가지고 이 소양강 댐이 무너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물 나오는 그 배수로가 똥구멍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방류할 수 있는 거는 정해졌는데 저 인제나 양구에서 비가 너무 많이 들이닥치다 보니까 이 댐이 무너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댐은 상관없는데 이 소양강 댐은 사력댐, 진흙 같은 거로 만든 댐이라서 이게 덮쳐지는 순간에 댐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물을 방류하는데 뭐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댐을 방류합니다. 그거 예고 없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 때문에 이 송어 양식장을 덮쳐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던 이 송어가 다들 뿔뿔이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춘천 시민들에게 낚시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즉각 전파가 됩니다. 야, 소양강댐이 무너졌대. 뭐 송어 양식장 그거 막 송어들이 다 도망가고 난리법석이야. 그러니까 춘천 시민들이 그래 송어 잡으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도 그때 야 나도 가서 송어 한 마리 잡아보자 라고 갔었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뭐 배수로가 하나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송어 양식장에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보내는 요 구멍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송어들이 다 달아났는데 이 송어가 여기에서 이렇게 놀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배수구 앞에다가 낚시를 던져놓고 여기서 송어를 막 잡는 거예요. 여기에 도망갔던 송어들이 아무래도 여기서 많이 노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잡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몰려들어서 여기다 낚시를 던질 수가 없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로 오는 그 배수로 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송어 양식장이라면 양식장에서 이 배수로까지 오는 요 물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 양식장은 아니고 양식장에서 나오는 요 물줄기 여기다가 낚시를 갖다가 이렇게 던지니까 잠시 후에 송어가 이걸 딱 무는 거예요. 그냥 견지 낚싯대가 막 이렇게 휘청거리는. 비유 말씀드리면 저는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운의 비유가 좋은 대운이 왔다 그러면 낚시하는 여건이 이 송어 양식장 뭐 이런 데서 낚시하게 되는 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좋은 대운이라면. 그러면 이러한 송어 양식장에서 낚시를 하면은 고기가 바로바로 잡히겠죠. 물반 고기반. 아주 좋은 대운이라 하겠습니다. 대운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의암댐에 살고 있는데요. 그 어떤 때 무더운 여름날에 의암댐 아래 가서 견지를 합니다. 이거는 뭐 30분, 1시간을 해도 고기 한 마리 물지를 않아요.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래도 뭐 붉어지고 아버님 말씀으로 눈치가 많이 나왔다. 그런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저 1시간 아니라 3시간을 해도 고기 한 마리 구경도 못하는 안 좋은 대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장이 대운의 좋고 나쁨이라고 치면 이 양식장에서 이 방류되는 입구까지의 이러한 물길 요걸 갖다가 비유하자면 저는 세운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세운이 좀 좋을 적에 이 양식장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송어 한두 마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운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세운보다도 큰 아웃라인 대운에서 내가 대운에서 송어 양식장 안에서 낚시하고 있다 그러면 뭐 웬만한 거는 그냥 다 묻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대운이 어떻게 흘렀느냐, 나한테 필요한 화대운이 왔느냐 안 왔느냐에 따라서 뭐 세운에서 차가운 기운이 왔다 하더라도 별 타격 입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운도 중요한데 세운은 그 1년 당해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말 거냐. 윤석열이 갑오대운 10년이 와서 찾아 먹었습니다. 그 조통 갑오대운이 올해 2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에 범털이었다면 이제 개털 신세가 된 거죠. 예, 아쉽게도 저의 대운에서 이 갑오대운은 없습니다. 갑오대운 없죠. 그런데 저한테도 뭐 메뚜기 한철이라고 2014년 바로 이 갑오대운이 왔습니다. 2014년에 갑오대운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가 물론 요 인목석의 병화, 술 중에 정화가 있지만 화가 약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오대운이 오니까 2014년에 당시에 그 홍천 고등학교에 있었는데요. 3년 만에 춘천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참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이렇게 3년 만에 춘천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게 되는 처음의 시작은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사주 명리학을 갖다가 그래 내가 이 사주 내가 진짜 몸으로 체험해 보리라. 이게 보이지 않는 그 운명의 길 따라 아니 내가 그 홍천에 있다면 아무래도 그 문화적 여건이 좀 홍천에서 뭐 사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춘천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걸 하게 되는 거죠. 예, 또 재미난 거로 이 경금에게 이 목은 재성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이 편제가 있는데요. 이 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유흥성, 좀 잘 논다고 그럴까요? 이 편제가 어쩌다가 회식하게 되면 뭐 노래방에도 좀 1시간 가서 노는 편제 기운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편제가 저도 좀 아쉬운 게 이 정지용 회장님처럼 이렇게 청간하고 이렇게 좀 통해 있으면 적천수에 청간은 다스리는 관리요, 지지는 다스리는 땅이다. 이게 힘을 받으려면 이렇게 청간 지지에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편제가 시지에 이렇게만 있을 뿐이지 청간에 이 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4년에 이 갑오년이 딱 되니까 바로 청간에 이 갑이 온 거하고 똑같죠. 그러게 되면은 저도 뭐 갑무경 뭐 이때는 천상상기도 또 되지만 이 편제가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남자한테 이 편제가 정제가 본부인이 되면 이 편제는 뭐 애인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2014년 이 갑오년이 오게 되니까 저는 이 오화가 정화의 강력한 뿌리가 돼서 3년 만에 춘천으로 들어오게 되는 뭐 다른 말로 관운이 아주 좋았던 거죠. 관운이. 근데 이 관운이 좋은 것은 요 오화 덕분에. 그런데 관운뿐만이 아니라 요 재운도 크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재운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오게 되니까 재가 튼튼하게 되니까 근데 이 재운이 남자한테 있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애인. 그래서 뭐 두 가지가 다 들어오면 좋지만 재물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고 또는 여자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10월에 그 술이 조토가 되겠습니다. 화가 인, 오, 술이 들어오는 달에 인, 오, 술 화가 강해지면서 이렇게 오게 되면 편제 뭐 재물이 크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게. 자, 그러면은 저에게 편제가 되는 여성분은 일간이 뭐가 되느냐? 참 신기하게 무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에게 이 간목이 오게 되면 무토 입장에서 간목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국토로 편간이 온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토 일간의 여성에게는 이 갑오년이 되게 되면은 목국토로 편간이 세운에서 들어온 해가 되겠습니다. 예, 다시 대운을 살펴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병오대운에 즉 강력한 용신대운이 왔죠. 이 병오대운에 1961년에 5.16 혁명을 일으켜서 18년간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대운에서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62세 들어서 이 갑진대운에 세운을 치자면은 79년, 1979년이 기민년이 되겠습니다. 이 미토는 좋은데 기자는 또 좋지 않습니다. 기토가 좀 스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안 좋은데 이 갑진년 참 신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한 것이 이 갑진대운에 기민년에 시해를 당하게 됩니다. 즉 박정희 대통령이 좀 거꾸러지게 된 게 이 갑진대운이 되겠습니다. 갑진대운에 10월 26일 금이 강해질 때 저녁 시간에 시해를 당하게 되는데 권총, 금인, 총 기운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윤석열에게 그동안에 갑오대운이라고 그래서 잘 나갔었는데 이 갑오대운의 올해 끝자락에 갑진 세운이 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화용실 쓰는 사람에게 이 갑진년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이 사주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갑진대운에 들어서서 무너졌다. 화대운에는 잘 나갔습니다. 정권 잡고 잘 나갔는데 갑진대운에 들어오면서 무너지게 되는 윤석열에게 올해 2024년 갑진년 세운은 아주 안 좋은 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비상계엄을 했다가 지금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대운뿐만이 아니라 세운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주에 있어서 대운도 중요하고 세운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 윤석열 사주를 갖다가 보니까 2020년 경자년이 되겠습니다. 경자년은 금생수로 이렇게 네 사람에게 다 안 좋은 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11월에 정직, 요 11월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해에 차가운 달에 정직을 먹게 되는, 또 2021년 4월 그때가 신축년인데요. 제 손가락 잘려 나가던 때 신축년에 검찰총장에서 그만하게 되는, 그러다가 2022년 이민년에 선거가 있게 되는데 요 이민년에 대통령에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적천수의 화치 식용이다. 불길이 치열하면 용을 타라. 또 수탕 기오라. 물이 넘치게 되면 호랑이를 타라. 호랑이가 임목이 되겠습니다. 요 임이 왔을 때 윤석열이 이렇게 차가운 사주가 좋게 돼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화는 아니지만 요 임목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지지라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를 살펴보게 되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48년 무자년이 되겠습니다. 48년 무자년에 11월 2일날 남로당에 연루가 돼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자에 또 이 자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월 2일날 요 늦가을이 되겠습니다. 늦가을, 초겨울 요때에 남로당으로 연루가 돼서 붙잡혀 들어가서 또 겨울철, 겨울에 고문당하고 아주 시련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이제 봄 풀려나게 되죠. 풀려났지만 군복을 벗게 되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남로당에 연루됐다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에게 48년이 좀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또 49년도 보니까 기축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축년이다. 그러면 스토가 되고 꽁꽁 얼어붙어 흙이 되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1949년에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 요즘 말로 군무원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능력이 뛰어나다고 전투지원 사령부에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군대에 모든 것을 걸었는데 군복을 벗게 되니까 박정희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 전투지원 사령부에 근무하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흘러갑니다. 당시에 그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가운데 1등부터 5등 전투지원 사령부에 뽑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김종필이라고 만나게 되고요. 참 이렇게 우리 인생길 보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흘러들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4년 갑오년에 춘천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사주 공부 더 몇 년 후에 하게 됐든지 아니면 안 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직 꿈의 몽 한움을 파야 된다. 꿈의 몽 외로는 돌아다 보지 않으려고 그동안에 사주 공부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 이렇게 내쳤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박정희 대통령도 49년에 술만 먹게 됩니다. 이렇게 차가운 사주는 술이 어떻게 보면 화에 해당이 되니까 오행적으로 좀 맞는 이 경우에 독한 술이 좀 좋다 하겠습니다. 윤석열도 독한 술 엄청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주적으로 제 살려고 여기 독한 술로 화기운을 보충해 줘야 되는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에게 맥주 먹이면 곧 쥐약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태음인인데 이런 태음인에게 차가운 술 맥주 먹이면 그냥 골골골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자기가 맥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압니다. 저절로 압니다. 그래서 나 맥주 싫어. 난 독한 술 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박정희가 1949년을 갖다가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이 됐습니다. 1950년이 경인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참 사주가 신기하네요. 50년 간지가 경인이 되겠습니다. 아까 윤석열도 이민년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는데 수탕 기호다. 물이 창고라면 호랑이에 올라타라. 50년에 경인년에 호랑이 해가 왔습니다. 이해 6월 25일 월우는 이모가 되겠습니다. 임은 안 좋지만 오화가 오게 되니까 50년 6월 25일은 세운으로는 경인, 대운은 정미대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미대운에 이렇게 화가 미토는 조토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가 강한데 또 경인에 인이 오게 되니까 차가운 사주에 조우용신으로 따뜻한 기운이 와가지고 박정희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6.25 전쟁이 여름에 있었고 여름은 화, 또 이 전쟁이라는 것도 굳이 따지자면은 화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화. 이렇게 사례를 보면 사주도 딱딱딱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6.25로 인해서 극적으로 소령으로 복직이 되고 또 이 사주에 안 좋은 사주가 있을 때 개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개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아내, 배우자를 통해서 또 될 수가 있고요. 자신의 격국을 직업을 통해서 아니면 용신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주를 가진 사람이 터널 뚫는 일을 하고 있더라. 어둡고 축축한 데서 직업을 찾았으니까 중화가 이루어지는 차가운 사주였는데 용접, 땜빵을 하는 것으로 직업을 한 중화를 맞춰주는 거죠. 사주에 재다 신약 사주라고 있습니다. 일간은 좀 약한데 재가 많은 사람. 그래서 이러한 재다 신약 사주가 제가 여자니까 제비족한테 많이 있습니다. 카사노바 재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좀 직업을 잘 선택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맨날 여자 손님들 상대하게 되는 그것도 재다 신약에 사주에 재가 많을 때 관련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주를 보고 자신의 사주에 이렇게 금수가 많고 강하다. 그렇다면은 배우자 사주는 목화에 화기운이 있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중화를 이뤄준다든지. 근데 윤석열은
차가운 사주인데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금수가 강한 차가운 사주로 하겠습니다. 사주 궁합적으로 잘 맞지 않는 사주예요. 예, 저는 축월의 경금인데 저의 집사람은 음력 5월 3일 예, 이 오화 뜨거운 오화가 월지에 있습니다. 사주 궁합 볼직에 뭐 목가토금수 다 봐야 되지만 간략하게는 그저 자신의 태어난 달하고 반대되는 달. 나는 차가운 달, 집사람은 오화. 예, 한여름이죠. 그렇게 되면은 전기의 마이너스 플러스처럼 좀 중화가 이루어진다는. 예. 근데 그 원래 부부지간에는 이렇게 좀 반대로 만나는 게 좋은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반대로 만난 게 아니라 차가운 사주끼리. 예, 애인 사이인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쪽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 왔을 때는 서로 간에 아주 쎄쎄쎄 사이좋게 지내다가 나쁜 운이 오게 되면 불화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죠. 좋은 운이 왔을 때 둘이 여행 가고 잘 지내다가 나쁜 운이 왔을 때는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 그런데 부부지간이 되면 남편이 안 좋은 운이 왔다 하더라도 아내가 부인이 좋은 운이 되니까 합심해서 위기를 타넘어갈 수 있는. 자, 다음 시간에 이 해자축월의 경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홍순애 박사 TV 꿈의 몽 사주 교양에 관한 이런 동영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